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하루에 몇십 명의 사장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사연은 다른데 질문의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장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꼭 필요한 조언 하나를 부탁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꽤 오랜 시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대답은 창업하지 마세요거든요. 창업하러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하실 텐데, 바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창업하기 위해 퇴사 직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된 분들이라면 내가 과연 창업을 해도 될 것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워라밸은 일단 없다. 회사만 나가봐라. 아침에 내가 느긋하게 출근하고 주말에 쉬고 워라밸도 챙겨야지 하시는 분들,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뼈 한 대만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계좌에 있는 그 쌈짓돈 6개월 만에 공중분해 됩니다. 장사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입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총을 쏘아대고 있는데 저녁 6시 알람 울렸다고 저 총 놓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바로 뒤에서 총 맞습니다. 직장인은 퇴근해도 월급이 들어옵니다. 휴가를 가도 월급이 들어옵니다. 사장님은요, 쉬는 순간 매출이 멈춥니다. 직장인은 상사 한 명 눈치만 보면 되지만 사장님은 손님, 직원, 임대료, 경쟁사, 경기 상황까지 모두 신경 써야 됩니다. 내 가게를 차리는 순간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책임이 늘어나는 겁니다. 장사에서 워라밸을 만들려면 그냥 언젠가는 편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 계산, 목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장사로 얼마 벌 것인지, 매출은 얼마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직원을 몇 명 써야 내 시간이 생기는지, 내가 빠져도 매장이 문제없이 돌아가려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계산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장사는 혼자 열심히 한다고 오래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 시스템, 상품, 매출 구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믿을 만한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사장님이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매장이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걸 만들기 전까지는 남들보다 시간을 더 써야 됩니다. 특히 초반 1년, 2년, 3년은 내 장사의 구조를 만드는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최소 3년 안에는 내가 없어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계산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제대로 만들어 두면 시간도 벌고 돈도 벌고 선택권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돈만 쫓지 마라입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요즘 뭐가 잘 팔리나요? 지금 시작하면 돈 되는 아이템은 뭔가요? 그런데 현장에서 다양한 사장님들 만나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아이템 먼저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아이템만 찾습니다. 사실 아이템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봐야 됩니다. 손님이 왜 불편한지, 어떤 상황에서 이 제품을 찾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양말 장사를 하면서 하나를 팔더라도 싸고 품질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이 쉽게 붙는 분인지, 오래 서 계시는 분인지, 운동을 하시는 분인지 고객님을 관찰하고 상황을 들어보고 권유를 합니다. 돈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리지 마라입니다. 사업이란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려요. 이거에서 얼마 떨어질까? 아, 돈은 몇백씩 나가네? 이거 하면 잘 되나? 이렇게 사려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신중한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경험을 막습니다. 맛집도 직접 가서 먹어봐야 알듯이 사업도 직접 해봐야 압니다.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경험하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제 친구 중에 사업을 꿈꿨다가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항상 만나면 늘 사업에 미련이 남아서 왜 해내지 못했을까 생각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완벽할 때까지 준비를 거듭하더라고요. 그 친구 진짜 똑똑했거든요. 실패한다고 해서 시작을 못한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작게라도 시작해봐야 되는 거죠. 저도 양말업계에 들어왔을 때 모든 걸 알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직접 해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졌습니다. 사업은 오래 고민한다고 답이 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결국 해봐야 아는 거죠. 작게 시작하면 손님 반응도 보이고 시장 흐름도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보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눈도 생깁니다. 저도 처음엔 양말만 했지만 양말을 하는 와중에도 도매, 소매, 유튜브, 카페, 블로그, 공실 상가 활용 등등 작게라도 하나씩 도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이건 고민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절대로 안 보였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크게 지르라는 말은 아니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작게 해보고 반응 보고 수정하면 됩니다. 오래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해놓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사업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버티고 고치고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첫 창업부터 큰 돈을 벌 수 없다인데요. 창업할 때 부품 꿈을 안고 난 딱 한 달에 500만 원만 벌면 돼 하시는 분들 많죠. 현실 자영업 세계에서 첫 창업으로 바로 돈 버는 사람 1% 미만입니다. 장사는 철저한 경험과 노하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첫 장사는 솔직히 내 돈 주고 비즈니스를 배우는 학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어떤 분야든 창업하기 전에 잘 되는 가게 가서 몸이 부서지도록 최소 1년은 일해보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겨운 직원의 경험이 내 장사를 시작했을 때 돈을 통째로 날리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팀장님 좀 불러올게요. 부인 양말에서 함께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애견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1억이란 빚을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양말 장사부터 회사 운영까지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 현장부터 먼저 배우고 그리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 사례를 봐도 크게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보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서 차근차근 올라온 경우가 성공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서도 여성분인데 그분도 프리마켓부터 시작해서 진짜 밑바닥부터 했죠. 근데 그게 토대가 돼서 지금은 5년 차인데 매장을 지금 수원에서 하고 계신 여성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현장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에 의존하는 습관인데요. 이거 진짜 실패하기 좋은 습관입니다. 실제 자영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실화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점장한테 레시피 교육을 시켰더니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된장찌개는요, 적당히 끓으면 불 끄고 빼세요 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이러면 사장이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럼 맛이 다 달라지는데 손님들이 다시 오겠습니까? 정석적인 건 매뉴얼이죠. 육수가 흰색 기포로 바뀌면서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넣고 정확히 1분 30초 뒤에 파를 넣고 빼세요. 이렇게 초등학생이 와도 똑같은 맛을 내게 하는 장사의 기준과 데이터가 있어야 장사가 굴러갑니다. 저희도 감으로만 장사하지 않으려고 기준을 많이 잡아 놓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양말 매대도 예쁘게만 진열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8개 만원이에요. 누구나 와서 팔 수 있게끔 손님이 이해하기 쉽게끔 매장 세팅을 하고요. 처음 보는 사람도 한번 설명 들으면 트럭 장사나 매장 장사나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놓았죠. 그래야 구조화가 되고 장사가 쉽더라고요. 판매자가 헷갈리면 고객도 헷갈리고 고객이 헷갈리면 구매까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매장 구조뿐만 아니고 매장을 내실 때도 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권 분석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확인하고 대기업이 몇 개 있는지 프랜차이즈가 몇 개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하고 현장 실사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가봅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가게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짚어보는 거는 양말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직접 트럭으로 데이터를 한번 실제로 뽑아보는 거죠. 어떤 연령이 어떤 양말을 구매하는지 현장 데이터로 증명을 하고 검토를 해서 매장을 시작해야 창업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는 감과 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데이터와 감으로 하지 않는 그런 계획성 이런 게 복합적으로 모여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태도로 사업을 대하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5가지에 대해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은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태도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템이 아닌 좀 더 마음을 기르고 개념을 파악하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패 없는 성공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하이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